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특별시 인구 970만 9,075명. 오늘도 그들의 아침은 바빠 보입니다. 만만치가 않네 서울 생활이란 게 이래 벌어갖고 언제 집을 사나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나오네. 과거 말은 낳아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아 서울로 보내라는 말도 있는데 서울살이는 왜 이리도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1992년 이후 서울시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젠 1,000만 명도 채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빈집입니다. 집을 채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결국 빈집만을 남겼습니다. 올해서 지금 세월이 13년인가 5년인가 걸려졌네요. 14년이니까 아니 아파트 진다고는요. 7층 아파트 진다고 한데 7층 갖고는 사업이 계산이 안 맞은 게 업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봐요. 그래서 못 짓고 있나 봐요. 한 해 동안 무려 19%가 오른 서울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2,685만 원. 죽어라 살아도 죽어라 높아지는 집값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저 담쟁이 넝쿨만이 서로 이웃을 삼고 빈집을 지키고 있네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여긴 마을버스 없어요? 마을버스 저 위로 다녀요. 있긴 있는데 저 꼭대기. 여기는 안 오지. 이거 뭐 집도 다 볐는데 뭐 마을버스라서 뭐해. 집 다 볐어요. 다 이사가고. 다 직하고 다 이사갔고.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던 어르신들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 (60, 70년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1980년대, 90년대에서 이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그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 시기별로 지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그 서로 다른 켜의 공간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주택과 또 노후화되고 비어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공간적으로 섞여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특징이고요. 이런 특징이 빈집의 분포 패턴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빈집은 그저 집이 비었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빈집은 이렇게 주변 커뮤니티에 많은 문제를 끼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빈집들은 굉장히 그 조용하게 그 주택가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빈집들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 집들의 잡초는 지가 주인인 양 자리를 넓혀갑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노후 저층 주거지들의 특수성들을 보면 이제 그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피라미드의 상부에 있는 그 연령층이 높은 세대들이 증가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을 떠난 젊은 세대. 서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지만 행복의 씨앗은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130만 명이나 되는 직장인이 경기도와 인천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들의 아침은 서울의 아침보다 조금 더 빠른 듯 보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 세 아이의 아빠 석재민 씨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쳤네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밤 안부를 묻는 상황 대신 아내가 지난밤 준비한 과일과 빵으로 아침을 간단히 해결합니다. 아침을 이렇게 서서 드세요? 네? 아침을 이렇게 서서 드세요? 네, 서서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보통 서서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오늘은 한 3, 4분 정도, 5분까지는 아닌데 한 3, 4분 정도 일찍 나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일찍 나가요. 이렇게 나가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일찍 나가셔서? 아 근데 애들이 좀 일찍 잘 때는 저도 일찍 자는데 애들이 좀 늦게 잘 때 어제 한 11시 좀 넘어서 잤거든요. 저도 잠이 좀 모자라가지고. 지친 하루의 시작. 이 어색한 표현이 왜 어울리는 걸까요? 공릉에 살았거든요. 공릉에 신혼 때 살다가 거기 전세 만기돼가지고 광명으로 옮겼어요. 광명에 살다가 2년 살았더니 전세금 1억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어디가 좋을까 저기 찾아보다가 집사람이 김포 신도시 알아봤는데 거기 마침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하루 일과에서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이 출퇴근을 위해 쓰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 서울살이. 저출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셋 낳은 재훈 씨는 왜 남들보다 잠을 더 적게 자고 더 많은 걸음을 서울의 직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서울에서 거둬들여진 문패가 가장 많이 달린 곳은 역시나 경기도였습니다. 최근 3년간 6만 명 이상이 선택한 곳은 성남.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정규현 씨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평일에는 매일 3시간의 출퇴근 시간. 주말만큼은 무조건이라는 수식어 아래 가족과 함께 한다는데요. 야, 좋아. 아빠가 동현이 이겨줄게. 아빠 난 못 이겨. 아빠가 금방 이겨주게. 정도에 복수해주마. 얼마 전 팔을 다친 둘째를 위해 대결에 나선 아빠. 함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즐거울 테고 아빠 스트레스까지 풀리겠네요. 아이들과 외출에 나선 규현 씨. 그의 최근 화두는 집입니다. 서울에서 바로 20-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좀 멀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창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데요. 여러 군데 둘러갔죠. 서울권도 이제 고려를 했었고, 회사가 서울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 권역도 한번 돌아봤는데 너무 좀 비싸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에 다니지만 내 집 마련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진짜 아파트 공화국이 맞는 걸까요? 저거야? 아니 저거야 저거. 광교 마을? 그래, 광교 마을 적힌 거. 근데 왜 우리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 이사갈 집을 찾았습니다. 저기 19층까지인데 저 끝에 있는 층 바로 밑에 층이 우리 아파트야. 18층이 저기가. 엄청 저기 올라가면 잘 보여. 멀리까지는 잘 2층으로 하지 보이고. 그랬죠? 야, 1층으로 하면 너무 안 보이잖아, 밖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 태양 때문에 뜨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19층이 아니라서 괜찮아. 18층은.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어떻게 계단으로 18층까지 걸어내려고 하잖아. 새 보금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더 늘어날 출퇴근 거리가 나은지, 비싼 서울의 집값을 채우기 위해 더욱더 많은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규현 씨는 결국 서울살이를 선택하지 않았군요. 성남도 살기가 뭐 나쁘진 않고, 서울도 그 가격이면 조금 더 빚을 내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울은 좀 너무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가격대면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환경보다 훨씬 좀 열악한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격 대비 좀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고 학군도 이렇게 새로 생긴 신도시다 보니까 학군이 아무래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가 다 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없지. 그러면 물고기는 있을 거 없어. 서울을 떠난 젊은 두 가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젊은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 넘어진다. 원래 집은 사람이 살다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또 그 자리를 채웁니다. 사람은 수명이 다해도 집은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곳의 집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 또 다른 사람의 온기가 전해지리라 믿었건만 언젠가 떠난 그 사람이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가장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이제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된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별세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집을 자식들이 안 받아갑니다. 몇 가지 이유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서울의 빈집들. 다양한 집의 모양만큼이나 사연도 제각각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전면적인 철거 후 재개발을 진행하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에 정점을 찍었지만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채 중단되고 말았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치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빈집들이 몇 집이 생겨나게 되면은 그 폐가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 우범 지역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그 지역이 급속히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처음부터 관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마을 전체가 어떤 우범 지역화 또는 쇠락하게 되는 게 급속히 당겨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빈집이라는 이름에 쇼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현 행법에 따르면 철거나 빈집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공동주택, 5년 미만의 미분양 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집은 제외됩니다. 비어있는 형태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빈집이냐, 아니면 정말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이냐, 아니면 이거를 지역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누는 틀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빈집의 범위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그 빈집의 유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유형이 미분양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해당하는 빈집의 범위에는 그 미분양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갖고만 있으면 돈을 번다는 서울의 아파트. 무려 47,000 가구가 빈집이랍니다. 같은 땅 위에서 낡은 모습을 버리고 새 모습으로 단장했지만 주인조차 만나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들. 전국 단위로 살펴보니 빈집이 주는 쇼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인간들의 많은 욕심과 다양한 이유들로 서울은 비싼 집값과 빈집이라는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1920년) 인구 73만 명으로 독일 4대 도시 중의 한 곳이었지만 1989년에는 인구가 53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대체 왜 인구는 줄고 도시에는 빈집이 늘어났던 걸까요? Also Leipzig hat in den 1990er Jahren, also direkt nach der Wiedervereinigung, fast 100.000 Menschen, das sind 20% der Bevölkerung, verloren, sowohl durch Abwanderung aufgrund fehlender Arbeitsplätze, durch Wanderung in die Umlandgemeinden, aber auch durch ein deutliches Sinken der Kinderzahlen. 일자리는 90%가 사라지고 전통산업도 몰락했던 도시. 도심 곳곳에는 그 쓸쓸했던 흔적이 채워지지 못한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Das Thema des Leerstands ist ja nicht nur ein Thema von Leipzig, sondern insgesamt in Ostdeutschland eine Herausforderung gewesen. Und ich glaube, was für Leipzig spezifisch ist, ist, dass wir sehr zeitig und offen angefangen haben, darüber zu diskutieren und gemeinsam mit den Menschen Lösungen zu finden. Und das ist dann nicht eine Lösung, sondern das sind vielfältige Maßnahmen in weiten Bereichen. Einerseits natürlich im Bereich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um Arbeitsplätze zu schaffen, um wieder Zuzug zu generieren, die Attraktivität der Ausbildungsstätten der Universität zu steigern, aber auf der anderen Seite auch die Stadtteile umzubauen. Und umzubauen heißt einerseits, möglichst viel von der stadtbildprägenden historischen Bausubstanz zu erhalten.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도시개발계획.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한 도시개발계획은 성공적이었고 현재
15,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이곳 라이프치히로 이주해 왔습니다. 도시의 20%를 차지했던 빈집은 이제 3% 정도입니다. 40개가 넘는 새로운 학교와 함께 35,000개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합니다. 활기를 찾은 도시는 이제 유지한 것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하우스 할텐. 이곳은 공공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닌 소유자가 공간을 사용하며 빈집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Es gab einen von uns im Verein, der hat sich in seiner Diplomarbeit an der TU Dresden mit dem Thema Wächterhäuser oder allgemein Zwischennutzungen beschäftigt und kannte daher das Projekt in Leipzig. Die haben schon etwas früher angefangen und er hatte dann die Idee, dass man doch ein Wächterhaus auch in Dresden machen könnte. Und um ihn herum haben sich dann ein paar Leute gefunden, so 3, 4, die versucht haben, erstmal ein Objekt zu finden in Dresden. Das war aber recht schwierig und irgendwann hatten sie dann eins gefunden. Und dann haben diese Gruppe sozusagen in ihrem Umfeld geschaut, wer hätte da Lust mitzuwirken. Und das wurde dann etwas größer und dann gab es so vielleicht 20 Leute, die sich dafür interessierten, so ein Wächterhaus zu starten. 유감스럽게도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시작으로 빈 주택의 건물주를 찾아 설득하고 수리해 나갔습니다. Alles ist besser, als wenn das Haus leer steht. Wenn das Haus leer steht, geht es kaputt dabei. Und also das war eine Win-Win-Situation für mich, eine deutliche. Und auch für also Win-Win-Situation für beide, für die Nutzer und für mich. Die Nutzer haben sehr günstigen Wohnraum oder Arbeitsraum und ich muss mich nicht um ein leerstehendes Haus kümmern, sondern es gibt Leute, die da sind und sich darum kümmern und das benutzen. 작은 노력이 큰 성과를 냈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으로 말이죠. Wunderbar. Also es ist für uns als Künstler oder wer auch hier sonst noch so drin ist, ist es natürlich optimal, weil es ist ja auch das eine, du brauchst ja nicht ständig einen Raum, ne? Also du probierst ja nicht jeden Tag, aber dass du den Raum eben zu so Konditionen hast, dass du weißt, du kannst immer rein, wenn du ihn brauchst. Ne? 정부가 아닌 민간의 노력이 해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Ja, also die Entwicklung ist schon hier in Deutschland oder auch in Ostdeutschland, in den größeren Städten, ziemlich dramatisch mit den Mieten. Und wenn man das allein dem Kapitalmarkt überlässt, dann gibt es viele, die einfach die Mieten nicht zahlen können und keine Räume finden. Und da ist es wichtig, dass es abseits von profitorientierten Organisationen auch gesellschaftliches, soziales Engagement gibt, die versuchen, irgendwas zu schaffen, damit auch Leute, die wenig Geld zur Verfügung haben, Räume nutzen können und ihre Ideen da verwirklichen. 이어지는 이들의 노력으로 드레스덴에는 더 이상 빈집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사람과 도시는 함께 발전해 나간다 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계 고령화 국가를 꼽으라면 먼저 일본을 꼽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카운트한 빈집은 약 318만 호. 今申し上げたその別荘とか賃貸用の住宅とかを除いた人が住んでない空き家ですね。その数字の推移というのをまとめてい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今加速度的に増加しているとは思ってまして、グラフでいうと10年ごとにですねどれぐらいの増加してるかっていうのを見てるんですけど、見た通り1983年から93年で 1.19 倍だったのが次の10年で 1.42 倍になって、さらにこの最近の10年で 1.5 倍となってまして、10年ごとに見た増加率というの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 24년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17년 만에 경제발전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日本も、特に都市部では核家族化がもうずっとですね進んでお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すると、金沢区でも高齢化がまた今進んでおります。市内18区で2位か3位の高齢化率高い方なんですね。でところが核家族化ということで、子どもさんがどんどん家から出ていってしまう。そうすると高齢化が進みますと、どちらかが亡くなられますと一人暮らし、そしてその一人暮らしの次に来るのが空き家ということで、核家族と高齢化というのを大きな原因と捉えております。 고령화, 핵가족화, 인구 감소, 상속 포기 등 한국 사정과 너무도 닮아있는 일본. 교통성은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의 운영 설치를 독려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私どもの区ではこの空き家等を活用した、事業に対しての補助金があります。その補助制度をジュピの縁側さん活用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この補助金は3年間限定なんですが、27年度から29年度まで受けていただきました。でその受けるにあたっての相談というのを27年度からお受けしておりまして、でこれまでは、補助金の支出、それから日常的な相談に、乗っていると、運営の相談に乗っていると。で、補助金は29年度で終了しておるのですが、今年度も引き続き運営についての相談は随時随時乗っておるところです。 요코하마시 남쪽에 위치한 가나자와는 인구 20만 명의 조용한 도시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치매 예방 교실. 노인과 빈집, 이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정책이군요. これは 3A といって、認知症予防の、集まりですね。体操でもなくみんなで集まって楽しく時間を過ごしましょうっていうところです。明るく頭を使って諦めないっていうその 3A ですね。はい。 의사들이 말하는 최고의 치매 예방법. 사람들과 함께 웃는 시간. 바로 이 모습들이겠죠. 前は個人の住宅でした。個人の住宅、個人が住んでたってことです。はい、でそこが空き家になって、年配の方が亡くなられて、そして空き家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でこういう施設とか、年の高橋さんの方が一応ここで起こったようなこういう皆さんの集いの場所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はい。 이곳은 세타가야구의 쉐어 오쿠자와.
地域の人がね、気軽に集まれる場所を作りたかったので、自宅を開放してシェアオクサを作りました。 일본은 빈집을 고령자 모임에 적극 활용하고 있군요. 집을 가득 메운 음악 소리, 마음이 평온해지네요. 어려서는 배우고, 젊어서는 가족을 부양하고, 나이가 들면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일생 동안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찾습니다. 사람의 인생과 너무도 닮은 집의 세월. 이 집도 멋진 역할을 찾은 것 같습니다. で、今日見ていただいたのは高齢者のためのデイサービス。これは日本では介護保険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がだんだんお金がなくなってくるので、住民の手でもってねやると、そういうプログラムがあります。それを取り入れた高齢者のためのお昼を一緒にする会です。 서로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식사에 내가 있어 즐거운 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빈집을 활용하고 나니 집도 사람도 나이 들어감이 새로워졌습니다. 네, まだこれ1箇所だから、ね、全員に同じサービスができるわけがない。ただここの利用者さんで本当に喜んでいただいてる。ここができて本当に良かった。そこで自分の生活が変わった、知り合いが増えた、そういう人がとてもいます。だからそういう人からありがとうと言われることでもう僕はね最高にハッピーですね。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런던 동부의 대표 슬램가였던 해크니.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던 이곳은 지난 10년간 역사상 가장 낮은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o the cause of the problem was, I mean, back in 1982, which is over 35 years ago, it was a very different environment in Hackney. It wasn't the borough that we see today where there's a lot of investment. There was very little investment in Hackney, and that in itself caused huge problems. 도대체 해크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빈집의 기막힌 활용으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So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was originally founded in 1982. We were set up at the time to address an issue in the community where there was a lack of affordable workspace. 1980년대 런던에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해크니는 예외였습니다. If a community group was to go onto the high street to rent a property, it wouldn't be accessible to them. The rent would be too high, the terms of the lease would be too onerous. Whereas with HCD, it is a much lower rent, far more affordable, and we provide flexible terms as well as business support to help the organisation or the group grow. 지역이 살아나며 그 구성원의 미래도 살아난 것입니다. 지역 정보 지원 없이 홀로서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노하우라는 것이 생겼죠.
빈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경제력까지 채워가는 방식 말입니다. And we've done that as partnership with the council. They are our landlord, but we've entered into a partnership where we're obliged to provide a specific service, which is the provision of affordable workspace and also training and support. And in return, we have been given access to competitive rates for that space because we are providing a service to the community. These type of collaborations with local authority, but also with private developers or with other similar organisations, those are likely to be the main ways in which we're going to add to our portfolio. 인구 1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켄트. Yeah, Empty Homes, or the Empty Homes Agency as it's sometimes known, was set up to collate data nationally and to advise on policy responses to the large number of long-term empty homes in the UK. So we particularly focus on property that's been vacant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MT 홈즈는 장기간 방치돼 있는 빈집의 문제점과 실정을 조사하고 대책과 정책을 조언하는 비영리 활동 단체입니다. As previously mentioned, nationally, empty homes are going up by 2.2%. In Kent, they've gone down 4.4%. So that's a huge accolade to the team that actually run this scheme. 이들은 영국이 매년 30만 채의 집을 짓지만 20만 채가 넘는 빈집은 신경 쓰지 않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At the moment, the national picture is that UK government gives local councils the power to charge extra tax to owners of empty property after 2 years. And there's just been a change to the legislation where that's gone up from 50% extra tax, what we call council tax, to 100% extra tax. And there's also an amendment to that legislation which allows, if the property's been empty for 5 years or 10 years, then you can charge 200 or 300%, which will come in later. 오랜 역사와 떠들썩한 이야기를 간직한 도시.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도시 리버풀. 리버풀은 축구와 함께 그룹 비틀즈가 탄생한 곳으로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Well, as you'll see, a lot of empty properties in this area, and the original plan would have been to demolish the properties and build new homes. There was a change in government policy 7 or 8 years ago, and so what the council decided to do was to come up with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houses. 이곳에서 시행하는 놀라운 제도를 듣고 나면 리버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군요. The purpose is to actually breathe life back into communities, really. It's all about building communities and giving people a chance to own their own home who may, ordinarily not have the chance to own their own home. But I think the building of communities and regenerating, whether it be the local shops, putting things back and to actually get that thriving community again that it once was. 빈집을 위해 이들이 내놓은 정책은 바로 1파운드 주택. 우리 돈으로 1,500원의 집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빈집과 사람의 공생을 고민한 결과겠지요. I mean, the property, I think really it's a case of looking at the investment that's required to bring the properties back into use. And although we do sell the house for £1, typically people have got to spend around £30,000 to £40,000 to bring the property up to a decent home standard. So
2013년 처음 시작한 1파운드 주택 프로그램은 1파운드에 집을 넘겨받고 1년 내 리모델링을 한 후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집 수리는 자신의 돈으로 하지만 저금리 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집의 매매도 가능하고요. I think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because when I finished my first degree, I was a high school teacher, so it was a good job, but on a single income, even I started looking into mortgages and how much I'd be able to lend and how much I'd have to pay back, and I kind of realised that as much as I had a good job and I wanted a house, I would be spending all my money on the house and have no money to do like see my friends or socialise, and it just wasn't what I wanted and it was just difficult. 우리에게 좋은 집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헌신적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영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I was just so excited to be able to get a house, and I kind of kept thinking about, oh, I'll put this here and this there. So I tried to think of the future rather than thinking about, oh my goodness, this is a mess. 리버풀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안책. 집이 바뀌고 이들의 삶이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Years and decades worth of history, so I wanted to keep that. I didn't want it to be another sort of modern IKEA house because it's not. It's a Victorian house. You know, I don't know how many families have lived in this property, but I wanted to make sure that actually there were still elements of that Victorian living still here. Obviously with a modern twist as well. But yeah, that's the thought behind it. Did you pay £1 to the council? Yeah, via my solicitor. 1파운드 주택. 이 제도는 값이 저렴한 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 지친 일상을 더욱 지치게 만드는 집. 무너진 집의 생각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1 scheme can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Most definitely, yeah. I think, you know, if you've got run-down areas, particularly, you know, it's a very innovative way to actually address that problem because people have to put their own. 한국도 집을 잘 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집을 잘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 고시원으로 방치됐던 집. 한 사회적 기업의 노력 끝에 젊은이들의 새 보금자리로 탄생됐습니다. 강원학사라는 그 강원도 지자체 기숙사에 3년 동안 거주했거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저는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혼자 원룸에 살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집에 오면 인기척이 없는 게 너무 저는 외롭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커뮤니티가 활성되어 있는 게 쉐어하우스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또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거실에서 고민도 고민도 서로 얘기하고 고민도 소통하면서 그런 점이 쉐어하우스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주민들은 자신의 방을 제외하고 거실, 욕실, 주방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젊은 청년들이 배낭여행을 온 듯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삶을 여행처럼 살라 했는데 빈집에서 찾은 희망이 삶을 여행처럼 만들어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25에서 27 뭐 24 이 정도 20대 중반. 예. 아니 지금 보니까 다들 친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예. 친합니다. 음악이면 음악, 예. 뭐 그 취업이면 취업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애들 다 몇 명씩 있어가지고 다 그런 얘기로 관심사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던 빈집이었답니다. 저는 자기 나이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직장부터 있어야 된다. 너무 그랬었잖아. 아 진짜? 여러분은 혹시 보이시나요? 젊음과 꿈, 희망들 말이죠. 그 입주민들 반상회가 있는지 예. 궁금해요. 뭐 그런 게 있나요? 월마다 분기마다 어떻게 할지 규칙을 정하고요. 공금을 개인당 10,000원씩 월마다 10,000원씩 되거든요. 그래서 공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서로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안 먹었어? 먹으면 먹으면 되네. 내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집을 나누며 즐겁자 하는 멋진 생각. 생각보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라든가 가옥주분들께서 이렇게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특히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한테 주로 공급하겠다는 거고 이 자체가 또 당신의 사회공헌의 역할도 있다. 구도심은 저마다 화려했던 전성기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지인 을지로도 그럴 테죠. 쇠퇴한 도시의 밤을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밝힙니다. 언제부턴가 내려간 셔터는 열리지 않았던 이곳. 메이드 인 서울이라는 자부심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습니다. 뚝딱이는 소리와 함께 거리로 새어나오는 환한 등빛. 갈 곳 없는 예술가들과 채울 곳 없던 빈집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오고 싶은 게 꿈이어서 왔는데 공간을 보고선 사실 조금 기겁을 했었죠. 근데 여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거의 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꾸며놨지만 천장에도 막 구멍이 막 쥐가 나올 것 같은 구멍도 있었고 저쪽 지금 창을 가려놨는데 여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음침한 창문이 닫히지도 않는 그런 창문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길도 너무 지금은 많이 밝아졌는데 그때는 길도 어둡고 약간 네 무서웠었죠. 그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집은 사람들 욕심의 대상이 되기도 또 이유를 모른 채 버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희망이 되어주기도 하죠. 저희뿐만이 아니라 3호, 4호, 5호에 있는 또래 작가들도 다 작업이 여기 와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애들이 가서 작업하겠다고 하면서 물어보면 또 상인분들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엄청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진짜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뭐 그냥 가져가면 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엄청 수월하고 진짜 다른 분들도 아마 지역 상인분들께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빈집에서 희망을 찾으셨나요?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조금 더 깊고 많은 고민을 한다면 더 이상 빈집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빈집을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빈집은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청운의 꿈을 집 때문에 접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에게 집은 어떤 곳인가요? 30년 후의 빈집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